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나 신문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렇지만 딱히 누구한테도 물어보기 힘든 궁금함을 해결하는 시간.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불이고요. 오늘 패널 누구 나오셨죠? 사로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네요. 네, 뭐 무슨 내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아주 훌륭한 회장님이 회장님. 몹쓸 짓을 저지르셨다고. 아니 훌륭한 하는데요. 회장님 몹쓸 짓을 하다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몹쓸 회장님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게 또 많이 뉴스가 나오는데 어느 쪽이에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안녕하세요 박사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의 심리가 궁금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 일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논란이 커지기 전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성폭행한 혐의로 또 피소를 당했습니다.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김준기 회장의 남양주 별장에서 2016년부터 1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했는데요. A씨는 김 회장에게 2번 정도 당한 직후 녹음기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관리인에게 말해도 별달리 도움이 없고 녹음기가 A씨를 지켜줄 마지막 방어막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 전 회장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 앞서 비서 성추행 혐의도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전 회장 사촌 동생이 가사도우미 A씨에게 여러 번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를 가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회장 사촌 동생이 중간에 수습하는 모습이 마치 막장 드라마에 부잣집 아들이 사고치고 엄마가 나서서 여자에게 돈 먹고 떨어져라 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으면 고의든 아니든 간에 사과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김 전 회장은 이 일이 터지기 전 평소에 고등어 조림이나 냉면 등 서민 음식을 즐겨 먹고 직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등 따뜻한 재벌 회장이라는 평가도 받았다고 합니다. 정치인 아버지 김진만 덕에 어릴 적부터 풍족한 생활을 보내고 대학교 재학 중에 미륜건설 창업을 시작으로 지금의 DB그룹, 전 동부그룹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 기준 재계순위 13위까지 한 성공한 재벌 회장님.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어 보이던 회장님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A씨는 이혼 후 홀로 2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 광고지에 올라온 가사도우미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부잣집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얼마 지난 후에야 동부그룹 회장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난이듯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던 김 전 회장으로 A씨는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도 했지만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는 학비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버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줄이야 전혀 몰랐던 거죠. 지금은 A씨 자녀가 김 전 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청와대에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주치 허락을 받는 대로 한국에 입국해 성폭행 의혹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하는데요. 입국장에서 회장님 휠체어를 볼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김 전 회장 취미가 음란물 비디오와 책을 구입하고 시청하는 건 문제될 일이라 생각지 않습니다만 지극히 개인의 성적 취향이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온갖 행태를 저지르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 문제는 타인에게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점인데요.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주변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건드리는 걸까요? 성공한 CEO, 서민적인 재벌 회장에게 재벌 회장에서 성도착증 할배가 된 김 전 회장의 심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네, 근데 이미 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김 전 회장, 이 회장님을 이미 나름대로 규정을 다 했네요. 서민적인 재벌 회장이기도 하고 성도착증 할배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할배들은 다 성도착증이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 성도착증 할배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기분 나쁘네요. 네. 왜 성도착증 할배라고 그래? 성도착증 젊은이 뭐 이런 이야기는 안 써요? 그 뭐 성리는 그러면 성도착증 젊은일까요? 아니면 실패자만 그런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이 매번 언론에 나오는 거 뭐 무슨 영화 배우가 뭐 또 이 소속사 직원을 뭐 어떻게 했다며요? 그거는 성도착증 젊은 영화 배우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뭐예요 질문이 지금 이 사연이 제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뭐가 궁금하다는 건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떳떳하고 훌륭한 뭐 때로는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지기는 정말 훌륭한 회장님, 선민형 회장님 이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으신 분이 이렇게 아니 그거는 지금 질문이 아니잖아요. 네. 사로 변호사는 참 소탈하고 참 잘 웃는 사로 변호사라는 이미지도 있는 반면에 또 아주 까칠하고 또 심각한 사로 변호사의 이미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질 부리고 그런 모습 이중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 특히 회장님이 만든 서민적이고 뭐 소타라고 하는 거는 회장은 돈이 많을 거고 그런데 이거를 대중들에게 좀 이 머나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려면 홍보실에서 얼마나 소탈한 느낌을 주려고 홍보를 했겠어요. 제가 고등어찌개 김치찌개 먹으면 아이고 대학 잘려가지고 저 가난한 교수 진짜 김치찌개 먹고 있네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데 회장님이 김치찌개 먹으면 우와 이런 서민적인 음식을 좋아하시고 에이스 여보세요 먹는 음식 가지고 신분을 구분하는 이 천박하고 고전적인 사고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회장님이 재밌는 우스갯소리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디 냉면집 갔더니 정말 맛이 없었는데 다음에 갔더니 어느 회장님이 다녀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게요. 그렇죠. 그 뭐 두산 쪽에 있는 회장님이었던가? 네. 왜냐면 그 근처에 맛있는 유명한 냉면집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분한테 그 냉면집이 맛이 없다라는 평을 얻게 됐는가? 네, 그분이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재산도 많이 있으시고 재벌 회장님이면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 성범죄를 저질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재벌 회장님이 자기 사무실에 일하는 비서 아가씨한테 성추행을 한 거, 그거는 거의 뭐 재벌 회장님의 기본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취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비서하고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내연녀를 삼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고, 뭐 롯데 뭐 이 지금 회장이 아닌 선대 회장, 네. 선대 회장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아직도 회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약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재판장에 놓으시는 그분, 네. 그분은 뭐 부인이 다 있어도 또 이 모델 출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도 없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장님은 이 원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사고는, 그냥 비서나 주위에 있는 여자들은 본인이 황제 취급을 받고 또 황제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대한다. 이 후한무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은 이 부끄러움이 없다. 왕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여자들을 거의 그냥 한 사람의 이 인간으로서 뭐 우리가 건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냥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보는 그런 생각들이 왕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본인이 제왕적인 황제적인 그런 이 회장으로 있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런 착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나 봐요. 그런데 이 DB그룹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그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주거든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뭐 돈을 몇 천만 원씩 주고 뭐 돈 때문에 그런다 뭐 이래가지고 꽃뱀 전략도 내고 이러는데,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럴 때 성도착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모든 거를 이제 정신병으로 보고자 하는 정신과 의사라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뭐 지병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치료를 갔다고 했는데, 미국에 가면 그 이 성도착정이 치료가 잘 되나요? 미국이라고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로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아, 역시 또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네. 그냥 제 생각에는 아니 이건희 회장님도 그러시고 돈이 있으신데 굳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가시면서 욕망을 충족하고 싶을까 좀. 아니 그럼 이건희 회장처럼 따로 불러가지고 뭐 직업 여성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을 쓰기도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가면 그거 돈이 많으시니까 돈으로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군왕무치라고 사자성어를 보내주셨네요. 아, 군왕무치다. 뭐 어쨌든 그렇죠. 무치라는 말을 써요. 네, 맞아요. 안희정 불상이라고 하면서 또 안희정도 그런 황제의 마음이지 않았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경우에 진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 사람으로부터 진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마음으로서 지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많으니까 너는 내 소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참 뭐 굳이 이 회장님 상황이 아니더라도 안타까운 일인데, 문제는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뭐가 궁금하냐는 거예요. 이 회장님의 심리에서. 이렇게 그 사회 지도층 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갖춘 분들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사회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건 뭘까요? 왜 이렇게 저 같으면 처벌될 게 겁나서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로 변호사는 소심한 서민을 결코 심리와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할 때 법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법에 걸릴 것이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법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의식하고 살까요? 그건 양성태도 그거 의식하고 살지 않아요.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큰소리치는 전직 대법원장도 대한민국 많은 법하시는 분은 마치 법이 모든 거에 잣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법이 잣대인 거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법의 이름으로 잡아넣거나 국가 권력이 행사될 때 법이 잣대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건 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법을 위반하면 이렇게 망신도 당할 수 있고 이미 한 번 여비서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받고 그럼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여비서가 이 고소까지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망신을 당하는 거지. 여비서 고소를 안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발언 있잖아요. 그 왕 회장 정주영 회장은 자기는 그 수많은 여자를 건드리도 서운하지 않게 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한테 대고 뭐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돈을 많이 주거나 했다는 거. 그렇죠. 서운하지 않게 한 거예요. 뭐 내가 이 일을 당했으면 한 1억 정도 내 연봉 받을 거 생각하는데 한 10년치 연봉을 줬다. 그랬을 때 진짜 그러면 돈이면 모든 게 된단 말이냐 이렇게 할 때 아니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나라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동부그룹 회장, DB그룹 회장님은 분명히 돈이 많으실 텐데 이걸 미연에 돈을 좀 주고 해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쪼잔하게 1,000만 원 얘기하시고 그러게요. 그게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쓸 줄 모르는 이 회장님의 안타까움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이 틀림없이 조금 진짜 어떻게 보면 치매 증세가 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늙음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 스스로 자책하거나 하고 그리고 그거는 회장님이 본인이 일 저질러 나서 수습하는데 야 걔한테 얼마 줘라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거는 회장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럴 때 회장님 모시는 사람이 아 이거 한 1,000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소심하게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그 회장님한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억울함을 뭐로 가지고 해결할까? 가장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대한항공 땅콩 상황이었을 때 그 당한 이 정진 사무장 얼마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처음에 몇백만 불 청구하시려고 했다가 미국에서 예. 패소하셨거든요. 아니 청구했으니까 패소를 했지. 청구하려고 했다가 패소했다는 게 지금 변호사로서 정확하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는 한 100만 불 정도 합의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네. 손해배상액을 아마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하셨던 1,000만 불 정도 한 거예요. 네. 1,00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죠, 그죠? 네. 최소한. 네. 100억. 근데 그 당한 걸 100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예. 사실 이 조중현 회장이 100억 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나 자식한테 걸린 게 그것뿐이겠어요. 그러면 뭐 수백 명이 다 나도 당했다 하고 또 걸릴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막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죽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큰 돈이라고 하기에는 크지는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작지는 않은 그런 돈으로 가지고 어떻게 잘 합의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찌질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안타까움이 되는 거죠. 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재벌처럼 많으면 아 세상 더 가질 거 없이 욕망이 다 충족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이분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 욕망 욕구를 조절을 못 하셨을까요? 아 그렇게 질문을 하면 너무 이 사연의 에센스를 전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분 댓글을 단 것처럼 노인의 성욕을 너무 초한 것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봐요. 그 버닝썬에서 누가 거기서 약하고 섹스했다고 해서 성리가 추잡하다, 성도착증이다.
그런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런 비난은 없었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젊은 애 또 돈 많이 번 성리 같은 애는 그런 온갖 추잡한 섹스 그런 거를 하고 그건 더 나쁜 놈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욕을 안 하고 이 노친네가 성을 밝힌다 이러면 그건 취한 거야. 더러운 거야. 왜 나이 든 사람의 성은 더럽고 젊은 사람의 성은 아름답다고 하는 희한한 생각을 가져요. 성은 다 그냥 인간이 조금 성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어. 그럼 이 재벌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분명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 사촌 동생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사실 이 작년에 비서 사건 때문에 동부그룹을 DB그룹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수십억 원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는 걸까요, 이분들은? 아, 그거야. DB그룹이, 동부그룹이 이 회장님을 보위하는 데 있어서 돈을 적게 쓰거나 보위하는 노력을 별로 안 했다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 삼성이 그 회장님 이 나름대로 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거, 이 비디오가 삼성에서 나갔어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CJ를 통해서 그게 나갔다 하더라도 삼성에서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언론에 나오고 나서도 그게 금방 사그러들었거든요. 그럼요. 그만큼 이 그룹에서 총력을 다해가지고 이 어느 일가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그 어느 일가의 나쁜 소식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혼연일체 그리고 조직원들이 진짜 황제를 모시는 마음으로 있는데 동부그룹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콩가루 집안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안 친인척이 알아서 모셔야 되는 이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동부그룹 전 회장님의 지병이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이 질병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네요. 기본적으로 이 재벌 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지 이렇게 지금 작년부터 해외에 나가 계시는 건데 네. 이렇게 긴 시간을 오로지 수사를 안 받기 위해서 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뭐가 의아해요. 수사를 안 받기 위해서 21년 동안 이 해외를 돌아다니다가 멀리서 객사하신 분도 있는데 재벌 회장이 되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죠. 왜 웃어요? 정태수 회장님. 그렇죠. 근데 그분은 정말 사망한 건지도 지금 아니, 나이가 90이 넘었고 아들도 죽었다고 하고 했는데 뭐 이 죽은 시체까지 다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사망한지 의문이 된다. 그거 뭐 이 다단계 사기해가지고 도망간 조이파라고 같은 급으로 지금 하면 그 죽은 정태수 회장 구천에서 억울해요. 자기하고 어떻게 다단계 사기꾼하고 같이 같은 반열에 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범죄자가 더 나빠 보이는데요. 성범죄자 그러면 이 다단계 사기꾼은 성범죄는 안 찌질렸을까요? 성범죄라고 나오기 전에 그냥 다단계로 막아요. 지금 성범죄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는 거는 변호사가 지금 본인 사건 수임받기 위해서 건수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지. 네. 중요한 거는 얼마로 막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여기서 알아야죠. 네, 잘 막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막으신 걸 바라다니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황상민 TV 방송을 지금 뭐로 만드는 거예요? 범죄 동조 방송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저 너무 지치네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네. 네, 본인 동부그룹에 취업을 할 생각을 안 했군요. 저희한테 사로변한테 연락 주시면 잘 대응할 텐데. 그러게요. 이와 비슷한 사연을 알고 계시는 분이나 겪고 계시는 분은 모두 우리 사로 변호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herlock@gmail.com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